내란범 윤석열이 깜빵에서 아주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법무부는 20일 내란범 윤석열이 서울구치소 내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일반 수용동으로 이감됐다라고 밝혔는데요. 네, 신용의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해 윤석열을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일반 수용동으로 이동을 완료했고 일반 수용동에서 하룻밤을 잘 보냈다는 보고를 받았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또 신 본부장은 윤석열이 수용된 방이 어디냐라는 질문에는 보안 문제 때문에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일반 수용자들이 있는 거실 중에 하나를 지정해서 수용한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답변했는데요. 네, 또 일반 수용자 독방은 1.04평인데 윤석열이 수용된 방은 몇 평이냐라는 질문에는 전직 대통령들의 예와 비슷하게 3.6에서 7평 정도 된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윤석열이 일반 재소자와 똑같이 신체 검사를 받고 머그샷도 찍었다라고 밝혔는데요. 네, 또 신체 검사 촬영 과정에서 성격이 고약한 윤석열의 저항이 없었는지와 관련해 신 본부장은 특별한 것 없이 절차에 따라 협조했다는 보고를 받았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깜빵에서 아주 잘 지내고 있다고 하니 이직들은 이제 그만 징징거려도 될 것 같은데요. 네, 윤석열은 깜빵 생활이 본인한테 딱 맞나 봅니다. 네, 또 다른 소식입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 난입 사태에 연루된 한 꼴통 이직 유튜버가 유치장에 갈 것 같다라며 근황을 전했다고 합니다. 네, 19일 유튜브 채널 한여의 우회전 운영자는 라이브 방송을 통해 경찰 수사선상에 올랐다라고 털어놓았는데요. 네, 해당 유튜버는 충격을 받은 듯 울먹이면서 저는 이제 유치장으로 간다고 한다. 일단은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 같다라고 말했는데요. 네, 경찰은 서부지법 및 헌법재판소 내외부에서 발생한 집단 불법 행위로 총 90명을 현행범 체포했고 이 가운데 6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날부터 순차적으로 신청하고 있는데요. 네, 이 중 5명은 이미 검찰의 영장 청구가 이뤄져 20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이 유튜버는 법원 담장 안으로 들어가진 않아 현장에서 체포되진 않았다고 하는데 하지만 19일 새벽 서부지법 집회 현장에서 후문으로 갑시다, 후문이라고 외치며 구속영장 발부 소식에 흥분한 윤석열 지지자들의 법원 청사 난입을 유도하는 장면이 JTBC 카메라에 포착이 돼 경찰의 덜미가 잡힌 것으로 보이는데요. 유튜브 채널명과 현장 발언 등이 방송 뉴스를 통해 고스란히 공개되면서 폭력 사태를 선동했다는 책임을 피하기 어렵게 된 겁니다. 경찰은 극우 유튜버 등이 방송을 통해 폭력 행위를 부추겼을 것으로 보고 배후를 캐는데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또 이 꼴통 유튜버는 황교안을 비롯해 다른 극우 유튜버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는 사실도 털어놨는데 정광훈 쪽 인사인 고영일 변호사가 이 유튜버에게 법률적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 소식을 접한 많은 네티즌들은 인생은 실전이다. 할 땐 즐겁더니만 왜 우냐라며 해당 유튜버를 비판하는 글들이 잇따라 올라왔다고 하는데요. 네, 그런데 훈훈한 소식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폭동을 일으켜 경찰에 체포된 윤석열 지지자가 회사에서 잘릴 위기라며 도움을 호소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있는데요. A씨는 20일 온라인 커뮤니티 DC인사이드 국민의힘 비대위 게시판에 체포된 친구들에게 관심 좀 주세요. 제 친구도 체포됐어요. 라며 변호를 요청하는 꼴사나운 모습을 선보였는데요. 그러면서 A씨는 친구가 출근 못하면 회사 잘리는데 이런 식으로 잡아두는 게 말이 되냐라며 강력 범죄자들도 어지간하면 구속 안 시키는데 그냥 딸려 들어갔을 뿐인데 언제 풀어줄지도 모르고 이렇게 구속하는 건 잘못이라 생각한다라며 개소리를 날렸다고 합니다. 이어 관심 좀 달라, 부탁이다. 지금 카톡으로 연락하고 있다. 변호사 지원 받으라고 말해주고 있다라고 전했는데요. 해당 글에 정신 나간 이치기들은 좀만 견뎌달라. 나라가 정상화되면 다시 예전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다. 걱정하지 마라. 국민들이 무조건 꺼내줄 거다. 침착하게 대응하라고 전해달라. 뭐로 구속영장 치겠냐라는 허무맹랑한 소리를 날리면서 위로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한 꼴통 이찌기는 며칠만 상황 지켜봐라. 트럼프 곧 취임하면 뭔가 액션이 있을 거라고 기대해본다. 윤 대통령 복귀는 확실하다고 믿는다라며 무식한 소리를 내뱉었다고 합니다. 이 글을 본 많은 네티즌들은 회사 눈치는 보면서 법원 눈치는 안 보냐. 저런 XX도 회사에 다니네. 직장인이면서 저런 짓을 한 거냐. 어차피 징역 나오면 못 다닐 텐데 회사에 미리 사람 구하라고 말이나 해라 라며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네, 이 찍들은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길래 이딴 짓을 하는 걸까요? 네, 멍청한 꼴통 이찌기들 때문에 이게 뭔 개망신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또 다른 소식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급기야 기억상실증을 호소하면서 아픈 척을 시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서 국회 예산을 끊고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하는 내용이 담긴 쪽지와 관련해 김용현이 쓴 것인지 내가 직접 쓴 것인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라는 헛소리를 날리면서 네, 국민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있는데요. 네, 앞서 최상목 대행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전 윤석열로부터 쪽지를 받았다고 증언한 바가 있습니다. 네, 최근한 대행이 받은 쪽지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예비비를 확보하고 국회의 각종 자금을 끊으라는 내용과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마련하라는 내용처럼 네,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내용들이 가득했다고 하는데요. 네,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이 쪽지와 관련해 비상입법기구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계엄 선포 이후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할 의도가 있었냐라는 질문을 윤석열에게 했다고 합니다. 네, 이에 윤석열은 김용현이 쓴 것인지 내가 쓴 것인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며 비상입법기구를 제대로 할 생각은 없었다라는 개소리를 늘어놨다고 하는데요. 네, 그러면서 윤석열은 비상입법기구가 국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것이냐, 정확히 어떤 성격이냐는 판사의 질문에도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며 네, 자법들이 항상 시전하는 추태를 똑같이 부렸다고 합니다. 네, 해당 쪽지를 누가 적었는지 기억을 하지 못한다는 윤석열의 태도는 네, 앞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서 네, 포고령 작성 경위와 관련해 김용현이 과거 대통령의 의회 해상 권한이 살아있던 군사정부 시절 포고령을 잘못 베껴왔다라고 주장한 것과 일맥상통한데요. 네, 김용현은 해당 포고령을 윤석열이 직접 검토하고 승인했다라고 밝혔는데, 네, 윤석열은 뻔뻔하게 김용현이 잘못 베꼈다라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겁니다. 네, 어떻게든 지 혼자 살아보겠다고 쪽지를 누가 적었는지도 모른다라는 개소리나 날리고, 네, 지 분리할 때마다 부하들 탓을 하고 있는 윤석열을 보고 있으니, 네,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윤상현 국진당 의원이 강남경찰서장에게 전화를 걸고 서울 서부지법 폭도들에 대한 선처를 청탁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20일 국회 행안위 현안 질의에 출석해 윤상현 의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서부지법에서 연행된 분들이 있는데 잘 부탁한다고 말했다고 한다라며 강남서장이 답변하길 절차를 준수해서 조차하겠다라고 말하고 끊었다고 한다고 밝혔는데요. 네, 김 서장은 지난 19일 오후 10시 51분쯤 모르는 전화번호로 걸려온 통화에서 윤상현이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윤 의원은 지난 18일 서울 서부지법 앞에 모인 윤석열 지지자들에게 우리 젊은 17명의 젊은이들이 담장을 넘다가 유치장에 있다고 해서 관계자하고 얘기를 했다라며 아마 곧 훈방이 될 것이다 라고 발언했는데요. 네, 이런 사실에 비춰볼 때 윤상현은 18일 밤 폭력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경찰에 연락한 것이 아니라 19일 밤 이찍들의 폭동 사태 이후 경찰에 청탁 전화를 한 것이 되기 때문에 네, 앞으로 논란은 더욱 뜨거워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